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이 시리즈에서는요, 점점 더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오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쉽고 또 깊이 있게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네, 저도 기대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요즘 정말 금융기술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같아요. 바로 네이버와 업비트의 협력 가능성.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게 국내 원화, KRW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장, 특히 실제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뭐랄까, 우리가 네이버페이로 결제 딱 누르는 순간 그 뒤에서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 돈처럼 막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미래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이 목적이고요. 특정 투자나 상품 권유는 절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당연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단순히 두 큰 회사가 만났다, 이걸 넘어서요. 네. 국내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이제 진짜 실험 단계를 넘어서 실제 사용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느냐, 그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분기점이요? 네, 네이버가 가진 그 막강한 결제망이랑 사용자 기반 있잖아요. 그리고 업비트가 가진 그 압도적인 가상자산 유동성, 이게 딱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을지, 네네. 그리고 이게 결국 청취자분들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특히 폐쇄형 루프, 영어로는 클로즈드 루프라고 하죠. 이 관점에서 좀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폐쇄형 루프, 클로즈드 루프. 흥미로운 개념인데요. 그럼 우선 이 협력의 핵심, 가장 중요한 포인트부터 좀 간결하게 짚어주시죠. 청취자분들이 이거구나 하고 딱 감을 잡으실 수 있게요. 핵심은요, 결제 네트워크, 그러니까 네이버죠. 그리고 가상자산 유통이랑 유동성, 이건 업비트고요. 이 둘의 전략적인 결합입니다. 결제망과 유동성의 결합. 네.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사용자가 네이버 페이 같은 아주 익숙한 플랫폼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원화를 딱 입금하면 이게 온램프라고 하는데, 네, 올램프. 이게 즉시 1대1 가치를 갖는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KRW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바로요? 네. 그리고 이 코인이 네이버 페이 가맹점에서 결제에 사용되고, 그 다음에 판매자에게 정산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이렇게 닫힌 시스템 안에서 끊김없이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이버 페이에 돈을 넣으면 그게 사용자 모르게 스테이블 코인이 됐다가 그걸로 바로 물건 사고 가게 사장님은 그걸로 대금 받고 이 모든 게 한 군데서 착착 진행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주 매끄럽게 이어지는 거죠. 기술적인 면 말고 우리가 실제로 피부로 느낄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역시 온보딩의 마찰? 그러니까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할 때 겪는 그런 불편함 있잖아요. 이게 거의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불편함이 없다. 네, 별도의 가상자산 지갑 앱을 새로 깔거나 아니면 무슨 복잡한 개인 키 관리 이런 걸 배울 필요가 거의 없는 거죠. 그냥 지금 쓰시는 네이버 페이 앱 경험 거의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를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와, 그럼 정말 편하겠는데요? 네, 이게 약간 탕리목마 전략 같기도 한데요. 사용자는 어쩌면 이게 스테이블 코인인지도 잘 모르고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더 빠르고 어쩌면 더 저렴한 결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네네. 또 하나 중요한 건 즉각적인 사용처 확보입니다. 이게 네이버페이의 그 방대한 온오프라인 가맹점 네트워크 덕분에 아니 이걸 만들었는데 어디다 써? 이런 고민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쓸 데가 바로 있는 거니까. 네, 마지막으로는 환불이라든지 판매 대금 정산 같은 부가적인 금융 경험, UX라고 하죠. 이것도 기존 결제 시스템보다 훨씬 빠르고 예측 가능하게 표준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확실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함이 엄청 커지겠네요. 최근에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두나무, 그러니까 업비트 운영사죠. 여기서 포괄적 협력 논의를 공식화했는데 이 발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단순 제휴는 아닌 거죠? 네, 그냥 단순 제휴 이상으로 봐야 합니다. 양사가 주식 교환까지 포함한 포괄적 협력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거든요. 물론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네, 아직 논의 중. 네, 근데 이 조합 자체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원화를 디지털 자산으로 쉽게 바꾸는 관문, 온램프, 이게 바로 네이버페이고요. 네. 그리고 디지털 자산을 아주 원활하게 거래하고 또 현금화할 수 있는 크립토 유동성 허브, 이게 바로 업비트잖아요. 그렇죠. 유동성 허브. 이 둘이 만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이 결합은 국내에서 발행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그냥 실험실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대중적으로 실사용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온램프와 유동성 허브의 만남. 와, 정말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을까요? 뭐랄까? 내부 설계도를 살짝 들여다보는 느낌으로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 생태계를 기능별로 한 4개 정도 주요 구성 요소로 나누어서 설명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입력, 인풋 단계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용자와 가맹점의 계정 정보, 그리고 사용자가 네이버페이를 통해서 원화를 입금하는 행위, 이게 다 여기에 해당돼요. 네, 들어오는 정보들. 그리고 업비트 역할도 중요한데요. 사용자가 원할 때 스테이블 코인을 다시 원화로 바꾸거나 이걸 오프램프라고 하죠. 반대로 원화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는 온램프 기능, 이게 다 이 입력 단계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시스템에 참여하고 돈을 놓고 빼는 그 첫 단계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시스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엔진 단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일들이 벌어지죠. 입금단 원화를 기반으로 1:1 가치의 KRW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 민팅하고요. 네, 민팅. 반대로 사용자가 원화를 인출하고 싶을 때 스테이블 코인을 소각하고 원화를 돌려주는 상환, 리뎀션 기능이 여기서 작동합니다. 발행하고 상환하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스테이블 코인 가치가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거래 시스템, 오더북이라고 하죠. 그거 운영하고 또 유동성 공급, 마켓 메이킹. 그러니까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계속 매도 주문을 내는 활동이요. 이것도 필수적입니다. 가격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장치들이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결제 처리, 그리고 가맹점 대상으로 하는 정산. 이게 다 이 엔진에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네이버페이가 이미 빠른 정산 서비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노하우를 활용해서 가맹점 대금 정산을 당일이나 아니면 다음 날 T+0에서 T+1에 완료하는 아주 신속한 정산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T+0, T+1 정산. 이거 가게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겠는데요. 그렇죠. 현금 흐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엔진 단계에서 코인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가격 안정성 유지하고 결제 정산까지 다 하는 거군요. 다음 단계는 뭔가요? 세 번째는 이제 시스템의 신뢰와 안정을 책임지는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 네, 스테이블 코인 가치를 뒷받침하는 준비금, 리저브 있잖아요. 이게 1:1 비율 이상으로 충분히 예치되어 있는지 이걸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이걸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감사받는 게 핵심입니다. 투명성, 감사 중요하죠. 네, 그리고 환불 처리 절차라든지 시스템 오류나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매뉴얼,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AML, 고객 확인, KYC, 또 자금 이동 경로 추적하는 트래블룰 같은 금융 규제들 있잖아요. 이런 걸 철저히 준수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2단계에 포함됩니다. 마지막 4번째 단계는 출력, 아웃풋 단계입니다. 출력. 네, 사용자에게는 최종적으로 원활한 결제 경험, 포인트 적립 같은 리워드 혜택, 그리고 간편하고 신속한 환불 경험, 이런 걸 제공하고요. 네네. 가맹점에게는 약속된 정산 주기에 맞춰서 판매 대금을 정확하게 지급하고 관련 리포트도 제공합니다. 네. 더 나아가서 이 시스템은 기존 서비스랑 연계도 가능하게 해요. 예를 들면 사용자가 가진 네이버 포인트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해서 쓰거나 반대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때 리워드로 포인트를 더 주는 방식. 이런 다양한 프로모션 설계가 이 출력 단계에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입력, 엔진, 거버넌스, 출력. 이렇게 4단계로 구성되는군요. 그럼 이 시스템을 실제로 사용하는 저 같은 사용자나 아니면 주변의 가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시나리오처럼 한번 그려주시죠. 네, 좋습니다. 사용자, 가맹점 관점에서 한번 상상해 볼게요. 네.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평소처럼 네이버페이에 원화를 충전해요. 앱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 전환 이런 버튼이 있다면 그걸 누르겠죠. 그럼 충전된 원화가 즉시 KRW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뀝니다. 네. 이걸로 네이버페이 결제가 가능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QR코드나 바코드 찍어서 결제하고요.
결제가 끝나면 약속된 비율만큼 포인트 같은 리워드가 쌓일 수도 있고요. 오, 리워드도요? 네, 만약에 산 물건을 반품하게 됐다. 그러면 앱에서 환불 요청하고 가맹점에서 승인하면 거의 즉시 혹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의 실시간 자동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시간 환불이요? 와, 기존에 며칠씩 기다리는 거 생각하면 이건 정말 획기적인데요. 그렇죠. 획기적인 개선이죠. 정말 지갑 없는 사회에 한 발 더 다가서는 느낌인데요. 그럼 가맹점 사장님들한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가맹점 입장에서는 고객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면 포스기기나 앱으로 바로 결제 승인되었습니다 알림을 받고요. 고객이 원하면 부분 취소나 전체 거래 취소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판매 대금 정산? 이건 계약 조건 따라 다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카드 정산 주기 보통 한 2, 3영업일 걸리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빠른 당일 또는 다음 날 T+0일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산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T+0일 정산. 네, 이건 정말 소상공인분들 현금 흐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말에는 상세한 정산 내역 리포트도 받게 되고요. 수수료 역시 기존 카드 수수료보다 경쟁력 있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포인트 연계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단순히 결제 수단을 넘어서 기존 서비스랑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요? 네, 그 포인트 연계가 사용자 유인하고 생태계 활성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네이버 포인트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1대1 전환해서 바로 결제에 쓰게 한다거나 아, 바로 쓸 수 있게? 네, 반대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얼마 이상 결제하면 추가 포인트를 리워드로 더 준다거나 이런 방식들이 가능하죠. 네네. 다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이 스테이블 코인 사용에 따른 혜택이 마치 무슨 이자나 수익을 주는 것처럼 오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예금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시리즈에서 금융상품하고의 경계 문제와 함께 더 깊이 다뤄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해 소지가 없도록 신중해야겠군요. 아까 폐쇄형 루프, 이게 이 협력 모델의 핵심이고 강력한 이유라고 강조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점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강력한 경쟁 우위를 주는 건가요? 네, 이 폐쇄형 구조가 주는 강점,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요? 첫째, 압도적으로 낮은 온보딩 장벽. 아까 설명드렸죠. 대부분 사용자가 이미 너무나 익숙하게 쓰는 네이버 페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쓰니까 새로운 기술 배우거나 다른 앱 깔아야 하는 그런 심리적 기술적 장벽이 거의 없어요. 이게 초기 사용자 확보에 결정적입니다. 네, 익숙함의 힘. 둘째, 즉시 확보되는 방대한 사용처. 새로운 결제 수단 나오면 늘 문제가 아니 이걸 어디다 써? 이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모델은 네이버페이 기존 가맹점 네트워크를 그대로 쓰니까 나오자마자 전국적으로 쓸 데가 있는 거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딜레마를 그냥 해결해버리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큰 장점이네요. 셋째, 강력한 유동성 및 가격 안정성 확보. 스테이블 코인의 생명은 액면가, 일원 유지, 즉 패깅 안정성이거든요. 네, 이런. 업비트의 그 방대한 거래량과 시장 조성, 능력, 이게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 유동성을 아주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또 언제든 원화로 1대1 상환을 보장하는 창구가 있다는 점, 이게 가격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강력한 버팀목이 됩니다. 아, 업비트가 뒤를 받쳐준다. 그렇죠. 넷째, 유연한 인센티브 설계 가능성. 이렇게 닫힌 생태계 안에서는 포인트 추가 적립이라든지 특정 조건 만족하면 수수료 할인이나 면제 같은 다양한 형태의 사용자 또 가맹점 대상 프로모션을 비교적 자유롭게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어요. 이게 서비스 확산 속도를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온보딩, 사용처, 유동성, 인센티브 설계 유연성까지 와, 진짜 다른 시도들이랑은 뭔가 차원이 다른 강력한 조합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협력의 잠재적인 규모, 이걸 가늠해 볼 수 있는 실제 데이터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수치를 통해서 그 잠재력을 좀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데이터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니까요. 그냥 참고 자료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참고로만. 우선 네이버페이의 결제액 규모를 보면요. 가장 최근 발표된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약 20조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분기에 20조요? 네, 이게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7% 성장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분기당 20조 원 이상의 거래가 일어나는 정말 거대한 결제 플랫폼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업비트의 유동성 측면에서는 뭐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진 않지만 업계에서는 보통 일평균 거래 대금이 수조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추정합니다. 물론 이건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폭이 매우 크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고요. 수조에서 수십조. 네. 시장 점유율 관련해서는 뭐 특정 숫자를 제시하기보다는 두 기업 모두 각자 영역에서 국내 1위 사업자로서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 이게 중요합니다. 이 두 선두주자가 결합한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분기 결제액 20조 플랫폼이랑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만남이라 그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요. 이 협력이 만약 성공적으로 현실화된다면 우리 금융시장과 생활에 어떤 구체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까요?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만 꼽아주신다면요? 네, 이 협력이 가져올 수 있는 주요 파급 효과 세 가지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첫째, 스테이블 코인 채택 경쟁의 본격화입니다. 이 모델이 만약 성공한다면 스테이블 코인 결제는 이제 그냥 신기한 기술이 아니라요. 기존 신용카드나 다른 간편 결제 서비스하고 수수료, 리워드 혜택, 정산 속도, 환불 편의성 등 모든 면에서 직접적으로 경쟁하게 될 거예요. 아, 진짜 경쟁 상대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 경쟁 구도가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사용자 채택 속도를 확 앞당길 수 있습니다. 네. 둘째, 관련 정책 및 규제 표준화 압력이 엄청 커질 겁니다. 이렇게 대규모 실사용 사례가 떡하니 등장하면 고객 확인, KYC, 자금 세탁 방지, AML 기준 어떻게 할 거냐, 준비금 관리하고 공시는 어떻게 표준화할 거냐, 소비자 보호 위한 환불 정책 가이드라인은 뭐냐, 시스템 장애 나면 공지는 어떻게 해야 하냐 등등 이런 관련 규제와 정책 논의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적인 과제가 되는 거죠. 이건 결국 관련 법규나 제도 정비, 그리고 표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제도 마련이 시급해지겠네요. 셋째, 디지털 금융시장의 경쟁 구도 자체가 재편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처럼 자체적인 대규모 결제 네트워크와 사용자 기반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가 스테이블 코인 경쟁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수 있거든요. 플랫폼 파워가 더 강해지겠네요. 네. 그리고 단순히 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한국 사용자 경험에 최적화된 로컬라이즈드된 UX, 로컬 UX를 제공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경쟁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겁니다. 사용자 채택 가속화, 정책 표준화 압박, 그리고 경쟁 구도 변화. 와, 정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모든 기술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이 모델에서 예상되는 리스크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없을까요? 물론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리스크 요인하고 주의점 꼭 짚고 넘어가야죠. 네.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는 역시 디패깅, 즉 스테이블 코인 가치가 기준 가치인 1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입니다. 아, 이론 깨지는 거요. 네, 아무리 준비금이 충분하다고 해도 단기적으로 막 대규모 상환 요청이 몰리거나 아니면 시장 상황이 갑자기 급변하면 일시적으로 가격이 이탈할 수 있어요. 이걸 방지하려면 충분하고 투명한 준비금 관리, 상환 요청에 대한 합리적인 한도나 수수료 정책, 그리고 업비트의 시장 조성 MM 능력을 통한 유동성 공급, 실시간 모니터링과 공시 체계,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 디패깅 리스크하고 안정성 확보 방안은 저희 시리즈 4화부터 6화에 걸쳐서 아주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기대되네요. 또 다른 건 없나요? 또 다른 잠재적 이슈는 환불 및 정산 관련 분쟁입니다. 특히 가맹점마다 다른 환불 정책하고 시스템의 정산 주기하고 좀 안 맞거나 부분 취소 처리 규칙이 좀 애매하거나 이러면 사용자나 가맹점이 혼란스럽고 불만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서비스 시작 전에 관련 정책하고 규칙을 아주 명확하게 고지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3화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고요. 네, 3화에서. 마지막으로 광고나 마케팅 과정에서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편리하고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이게 마치 은행 예금처럼 원금이 보장된다거나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안전자산인 것처럼 오인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건 아니죠. 네, 항상 내재된 위험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고 좀 과장된 표현은 피하는 신중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5화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디패깅 위험, 환불 정산 분쟁, 오인 광고 가능성. 확실히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할 부분이네요. 앞으로 시리즈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니 기대됩니다.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핵심 질문 몇 가지를 다시 짚어보면서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 스테이블 코인 기존 네이버 포인트랑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요. 법정화폐, 즉 원화와의 1:1 교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뒷받침하는 실물자산, 준비금, 마지막으로 그 준비금 보유 현황의 투명한 공시,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냐 없냐입니다. 세 가지. 교환 약속, 준비금, 공시. 네, 포인트는 발행사 정책에 따라서 가치가 변화하거나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잘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돈하고 유사한 가치 저장 및 교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는 거죠. 이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시간 2화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1:1 상환 약속, 준비금, 공시. 이 세 가지가 핵심 차이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결제를 취소하면 환불은 언제, 어떻게 되나요? 바로 되나요? 기술적으로는 거리 실시간 환불 처리가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 운영에서는 개별 가맹점의 환불 승인 정책, 그리고 시스템 전체의 정산 및 리스크 관리 규칙, 여기에 따라서 처리 절차랑 소요 시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네. 아마 사용자에게는 그냥 자동 처리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다 정해진 로직에 따라 움직일 겁니다. 이 환불 메커니즘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이나 고려사항은 저희가 3화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맹점 정책과 시스템 규칙에 따른 자동 처리 방식.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즘처럼 가상자산 시장이 좀 불안정하거나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와도 이 KRW 스테이블 코인은 정말 1원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이죠. 이론적으로는요. KRW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개의 기둥, 즉 1. 법정화폐와의 1:1 상환 약속, 2.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 여기서 업데이트의 거래 시스템과 시장 조성 능력이 중요하죠. 그리고 3. 이 모든 게 사실임을 증명하는 투명한 중비금 감사 및 공시 체계, 이 세 가지를 통해 확보됩니다. 네, 삼각체계. 하지만 어떤 시스템도 극한 상황에서 100% 안전을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삼각 안정화 체계가 얼마나 견고하게 설계되고 또 운영되는지가 관건이죠. 이 안정성 메커니즘의 구체적인 원리, 잠재적 취약점, 그리고 과거 실패 사례 분석 같은 것들은 저희 시리즈 4화부터 6화에 걸쳐서 아주 심도 깊게 다룰 예정이니까요. 꼭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첫 시간 정말 흥미롭고 중요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정리하자면 네이버라는 이 거대한 결제 플랫폼하고 업비트라는 막강한 가상자산 유동성 허브의 잠재적인 만남. 이게 국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기술적 가능성을 넘어서 대중적인 실사용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보여준다. 이게 핵심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직은 논의 단계이긴 하지만 이 협력이 만약 구체화된다면 그 파급력은 그냥 금융상품 하나 나오는 것, 그 이상일 겁니다. 국내 디지털 금융 생태계 전반의 경쟁 환경, 또 사용자 경험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앞으로 진행 상황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네이버와 업비트의 협력 논의라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왜 중요한가에 초점을 맞춰서 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다음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두 번째 시간에는요. 오늘 여러 차례 강조했던 스테이블 코인의 심장, 바로 준비금, 리절브, 환매, 리뎀션, 공시, 어테스테이션, 이 삼일체 구조에 대해서 현미경을 들이대듯이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이 어떻게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한 디지털 포인트와 차별화시키고 돈처럼 기능하게 만드는지 그 안정성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볼 테니까요.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겠죠. 네, 다음 시간에는 오늘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작동 원리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